For Best Documentary Short Subject. In the absence. 최종 후보로 깜짝 발표된 또 하나의 한국 영화도 있습니다.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에 이름을 올린 부재의 기억. 새 이름이 뭡니까, 새 이름? 새월후요, 새월후. 6년 전 세월호 사건의 참담한 상황을 담담히 담은 이 영화. 그러면 천년이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로 봐야 되네요. 예. 기생충과 더불어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진출이라는. 먼저 LA에서 그동안 활동하신 그 4.16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저희가 LA에서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계속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진실이 밝혀져서 저희가 울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PD님,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어머니 네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자리예요. 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본인 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병석이고요. 부재기업 프로듀서를 맡았고요. 이승준 감독하고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같이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같이 한 작품으로는 이제 4번째. 네, 그럼 제작자님이신 건가요? 프로듀서인데 네. 그냥 잡일들을 해요. 잡일과 함께 연출자가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옆에서. 안녕하세요. 부재기업 만든 이승준 감독입니다. 저는 한 다큐멘터리 계속 해왔고요.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잠깐 더 이제는 방송 다큐멘터리도 했고, 그다음에 이런 독립 다큐멘터리들도.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오현주고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여러분들처럼 같이 서명 받고 피켓팅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 2015년에 단원고 아이들 이야기를 담은 약전 250명 아이들 정도는 못했고 220명 선생님들까지 230명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단원고 약전을 함께 만든 작가고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4.16의 목소리라고 우리 또 유가족분들하고 또 피해자 가족분들 이야기를 전하는 팟캐스트 진행 겸 작가를 했었고, 그 다음번에 한 일이 이제 우리 두 감독님하고 PD님 만나서 부재의 기억 일을
진짜 잡일을 좀 옆에서 도와드려서 같이 만들었고요. 그러던 나중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지금은 준영이 엄마가 됐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2학년 5반의 큰 건우 엄마입니다. 네, 큰 건우라는 거는 등치가 커서 큰 건우인가요? 생일이 빨라서 큰 건우인가요? 어떻게 정하죠? 진짜 안타까운 게요. 저희가 조금 늦게 올라왔어요. 한 달 만에 올라왔는데 아이들끼리는 저희 아이가 사실은 작은 건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끼리 먼저 반해서 정하길 저희 아이가 번호가 4번이라 그냥 큰 건으로 해 놓으시는 바람에 이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서 그거를 되돌릴 수는 없고 그냥 큰 건으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큰 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묻고 대답하는 그런 아주 편안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부자의 기업, 왜냐면 다른 종류의 세월호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부자의 기업이라는 또 다른 장르 분야의 그런 세월호 관련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을 때 유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뭔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질문이에요. 이 얘기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5주기 때 미국을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샌프란시스코하고 휴스턴만 갔었는데 그때 부재의 기업이 이미 작년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 상영하고 또 약점 관련해서 간담회하고 또 이제 우리 훈건 어머님이 가족들의 근황과 작년 5주기에 가장 핫했던 이슈는 저희한테는 특수단 그 청원이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드리려고 왔었어요. 사람의 생명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의 어디에서 사는 사람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가치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학교에 간 아이들은 무사히 부모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록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해결을 1차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실은 이거를 아카데미상 후보로 오르는 것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다라는 걸로 굉장히 좀 속상해하기도 하시는데 그게 과연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참사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들으면 총기 사건들도 많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전하고 싶은 가장 큰 그 말은 이거예요. 저희가 세월호 참사 처벌도 되게 중요하고 진상규명 물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진상규명이 다 되고 책임자 처벌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도 준영이나 건우는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해피엔딩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영화는 해피엔딩도 새드엔딩도 아닌 상태로 열린 결말로 사실은 끝이 나요. 저희 바람은 새드엔딩은 저희만의 몫이었으면 좋겠고 저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영화에 현재 열려져 있는 결말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헐리우드가 좋아하는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기 위해서는 저희들만의 힘이 아니라 이 아카데미상 노미네이트 된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좀 수상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결말을 함께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끔 한국 오시면 광화문에도 오시고 안산에도 오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게 저희한테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되고 저희도 힘들고 때로 싸우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뭐 좀 빠지고도 싶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러질 못하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뵈면 아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막 이렇게 광화문 나가서 욕 많이 먹거든요. 요새 정말 많이 욕을 먹는데 그러고 막 슬프다가도 집에 가서 페북을 딱 열어서 피켓팅하고 계시고 서명 받고 계시고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정말 세상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힘을 좀 주시는 답변을 만드시는 동안
제 생각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어머님들을 만나고 유가족분들을 만나고 엄청 그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힘든 작업을 왜 선택하신 걸까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찍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거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저한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마침 이제 2016년 말 이때 언론 그때부터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야기 좀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뉴욕에 있는 필드 오브 비전이라는 그 단편 다큐멘터리 제작사라고 하기엔 그런데요. 다큐멘터리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베이스 거는 거기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한창 촛불 전국이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관심을 보여서 거기에 관한 다큐멘터리 단편을 찾고 있는데 혹시 생각이 있느냐 하고 메시지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했죠. 같이 얘기하니까 감독님이 세월호를 우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현주 작가님이랑 그때 장훈 분과장님이었거든요. 두 분을 만났죠. 만나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실 파헤치고 뭐 이런 뭐라고죠? 르포 스타일의 그런 거는 저는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고 잘할 수 있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이제 아직 안 밝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제가 잘하는 거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 그 고통이 그 마음의 결을 저는 담고 싶다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어머님들하고 장수아들하고 그들이 겪는 어떤, 사실 뭐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이해를 해도 잘 모르잖아요, 여전히. 그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협의회에서 뭐 하자고. 제작 PD님 왜 그렇게 하자고 계속 그러면은 감독님을 꼬딩기신 거예요? 왜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감독님한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고요. 저도 이제 뭐 사연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꼭 언젠가는 세월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이제 그때 타이밍이 사실 잘 맞았던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누구나 다 충격이었잖아요.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무력하게 그 아이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스님들이 무력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두려운 거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게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세월호를 보도를 하는가. 그래서 세월호 이야기가 어떻게 소비되는가. 그래서 뭐 사실은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저는 사실 제 진실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기자들이 진실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저희들이 3년 지나서 겨우겨우 유가족이 도와줘서 확보를 했던 푸티지들을 그 사람들은 벌써 몇 년째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 구제의 기억에 나오는 모든 레코딩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래되어서 갑자기 단독 보도라고 뭐 청장님 헬기 타야 되니까 돌리라고 그거를 단독 보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6년 동안 그거 가지고 뭐 했냐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이 무엇이고, 이 언론에서 세월을 이야기를 할 때 이미 3년 전에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런 의문들은 있어서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연출은 또 이 감독이 잘 하고, 제가 워낙 일을 오래 해서 영화적으로는 우리 뭐 인간적으로 안 친하다고 그러지만 영화적으로는 신뢰가 당연히 있고요. 내가 좀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종종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볼 때 그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난 게 아니라 내가 내 눈을 못 보잖아요. 그죠? 내 눈을 못 보잖아요. 상대방의 눈을 봐야 그 사람의 눈 안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그냥 내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울처럼 오히려 그게 저도 세월호라는 참사가 만들어나게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저도 어른이잖아요. 저도 부모고. 그래서 이런 같이 뭔가 보고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게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네. 그런 게 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감독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아픔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왜 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얘기고 네. 근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 심각한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파야 변할 수 있는 거고 아파야 피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들 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왜 타이타닉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0년이 지난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도 하고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아직도 그 자매를 찾고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3년 4년 지났다고 그만하지라는 말들을 왜 할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의문들이 있는 거죠. 도대체 이런 목소리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네. 그런 이제 의문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대방을 통해서 본인을 보고 그다음에 사회 일원이기 때문에 더 이제 마음이 갔다, 동참을 하게 됐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사회 이슈나 어떤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대거 많이 그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본인이 거기에 그 처지에서 흡수가 된 거죠. 그래서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때 해서 만난 분들도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만 한국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형태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내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함께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수많은 의혹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것이 여전히 그 휴머니티 관심이 이쪽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 시사회 때도 제가 외국인이 휴머니티라는 말을 했을 때 혹시 그렇게만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쪽에 또 비중을 많이 두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신지 영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베스티거티브한 그런 방식의 어떤 스토리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잘하지 않고 자신도 없고 관심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근데 그런 것들은 좀 팩트를 하고 그러잖아요. 보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고 싶었고 보통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거는 뭐 제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해낸 어떤 진실이라고 볼 수 있게 마음을 만지고 싶었어요. 그냥 위로하고 싶고 그걸 이제 같이 공감하고 싶고 저는 거기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편만 나오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작품 나오고 다른 이야기들이 될 수 있으려면은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은 저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저 말 자체에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그 비극이 있었고 그 비극 자체가 아픔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큐멘터리가 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어떤 영화가 되든 이제 기본적으로 답보다는 좋은 질문이 되면 그래서 이제 보신 분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서 가볍게 집에 돌아가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도 문득 생각이 나고 뭔가 이렇게 답을 몰라요. 저희들도 몰라요. 그렇지만 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냥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이게 뭘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이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침착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이 이제 이 부재 그 국가의 역할이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지켜줘야 되는 건데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세월호라는 단어만 남고 어떤 희생자의 숫자만 남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라는 것들이 그런 것이잖아요. 어떤 사회가 되든 1, 2주 핫하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보고 나면 이름만 남잖아요. 광주, 우리가 광주 환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사실은 말은 하지만은 그냥 이름만 기억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이 감독이 이렇게 가슴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는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출발점일 뿐이에요. 그냥 의문 중에 하나.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던지지 않는지 그래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자고 초대를 하는 거지. 네, 저희들이 뭔가를 거창하게 많이 알아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연출자는 그냥 다리를 최대한 우리가 잘하는 걸 가지고 다리를 놓아서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계속 불편하고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많은 다큐들이 나왔어요.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 감독님하고 박 PD님하고 부재의 개혁을 같이 열심히 이렇게 했지만 그날마다 팀 최 PD님하고 또 김 감독님하고도 계속 자료 얘기를 같이 하고 조사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날마다 만드는데도 같이 이제 목소리를 보탰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 4.16 기록단 이 부재의 기억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을 전해주신 분 중에 또 뉴스타파에서 인양 관련한 의혹 보도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게 저희 가족협의회에서 이제 진상규명 관련한 어떤 조사 활동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치 부재의 기억은 휴머니티고 그 다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진상규명과 관련된 어떤 조사라든지 뭐라고 할까 탐사보도 같은 그런 장르로 이렇게 딱 나뉘어진다라기보다 저는 모두가 다 휴머니티는 근처에 깔려있는 동일한 철학이자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재의 기억의 장점은 예를 들어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인양의 의혹을 막 다뤘고 그날마다의 경우는 AIS의 조작 기본 데이터의 조작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포인트를 뒀다면 부재의 기억은 이 참사 4월 16일에 배가 가라앉기 전에 참사의 장면을 통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배 바깥의 상황, 배 안의 상황 그리고 이 배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 전체를 컨트롤해야 할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의 중심 상황 이것들이 통째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를 이렇게 세 단위로 나뉘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4.16 세월호 참사의 전체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존에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전체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은 계속해서 나는 탐사 보도를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한편의 부담감은 이제 가족협의회랑 같이 일하면 진상규명에 굉장히 막대한 무슨 영향을 그리고 이렇게 기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있으신 건데 저희가 이렇게 그런 요구를 막 무리하게 하는 가족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진상규명의 시작은 기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찾아내고 그 아이들의 생애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그 약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말썽을 많이 피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작가인데 그 작가들이 139명이 모여가지고 일거에 다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거고, 지금 이 부재의 기업으로까지 이어오는 모든 과정들은 기업을 위한 작업이고, 그 기업들이 유지돼야지만 진상규명이 되어질 것이고, 진상규명이 되어야지만 이게 해피엔딩으로 다시는 우리와 같은 유가족들이 생겨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으로 다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보태고 싶었습니다. PD님이시고 감독님이시고 작가님이세요. 예, 부재의 기억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건너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많은 다큐들을 보셨잖아요. 부재의 기억하고 뭐가 다를까요? 부재의 기억이 조금 특별하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죠. 부재의 기억에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싸우고 있는 거지. 물론 진실을 찾는 건 아이들을 위해서 찾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부재의 기억에는 내 아이가 있습니다. 부재의 기억 보셨죠? 띄엄띄엄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은 안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들으면서 화가 나는 거는 쫓아가고 싶어요. 청문회 장면, 그 사람들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 밖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죽여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 저러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한가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아이들이 저 안에 있는데 배가 저렇게 기울고 있는데 배가 기울었냐고 물어볼 수가 있지?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정말 쫓아가서 제가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없애버리고 싶어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부재의 기억에 포스터에 그 배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그 배 안에 다 살아있어요. 그 배는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많이 아픈 포스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거기서 같이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걸 찍을 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찍을 때마다 제가 많이 고민이 돼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네. 포스터의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아 맞다. 그게 그거였지 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보는 동안 너무 불편했어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그 작가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처음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그 영화 부분을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로 아이들이 살아있잖아요, 그 안에. 근데 어머니가 얘기했듯이 그놈들은 내가 얼마큼 기울느냐고 그런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또 오늘 저 제목이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은 정확한 제목이에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고 진실이 무엇이 됐든 어쨌든 내가 봤던 세월호에 관한 다큐멘터리 중에서 가장 불편했고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다큐멘터리인 것은 확실해요. 뭐 음모론도 있어가지고 뭐 잠수함 쫓아가고 뭐 그보다 승리 나가지고서는 못 가는데 무슨 뭐 여기서 배가 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나열해줬던 얘기들 그 안에 사람이 있고 죽어가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하는 거를 정말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잊어보고 살라고 했는데 또 기억을 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정말 불편해 죽겠어요. 불편해. 너무 힘들고. 근데
이렇게 힘든 거는 잊어버리지는 못한다. 영원히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정말 그 영화하는 너무 좋은 극장에서 나 혼자 아니면 편안하게 정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앞에 진실을 그렇게 믿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제 그런 초기에 우리가 많은 영화들이나 다른 분들이 뭐 정말 뭐에 부딪혔나 뭐라 국정원이 가지고 있나 또 뭐 제주도에 가는 해군기지 짓는 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갔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다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몇도 기울이는 게 왜 중요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도 세월호 사건과 그 희생자들을 저는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30도 기울고 40도 기울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우리가 아이들을 잃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고 그걸 통해서 도대체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보시고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됐나 왜 반복하는가를 까먹잖아요 계속. 네. 그거는 우리 다 그렇잖아요. 20년마다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말로 그 93년에 저기 서해 페리 했을 때 한번 기사들 찾아보세요. 그때 정부가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때 보도하고 나서 기자들이 YMC에서 뭐 이렇게 언론 보고서 평가 내는 거 똑같아요. 왜 기사들이 뭐 이렇게 흥미 위주로 문제의 그 본질에 다가가지 않고 소비성으로 계속 기사를 만들었고 그런 데도 20년이 다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불편해야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알면서도 스스로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그냥 그런 깨지지 않는 거로 됐으면 좋겠다. 10년이 가든 20년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영화 학교를 다니고 있는 21살 임인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나누고 계신데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거든요. 그 말 하기 전에 너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 21살 마음 열린 우리 학생이 질문을 잘할 수 있게 여러분 박수 한번 줄까요? 네. 괜찮아요? 네. 눈물이 안 나려고 했는데 너무 미국에서 이제 소식을 접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LA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이제 접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요. 이 부재의 기억 다큐를 이제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로 해서 먼저 봤는데 그때부터 원래 관심이 많았지만 좀 계속 마음속에 남고 저 직접적으로 겪은 거 알지만 많이 저도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볼 기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튼 그건 그거고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잠시만요. 저는 이제 영화랑 미디어 매체를 공부하면서
이런 영화, 픽션 영화뿐만 아니라 다큐 같은 것에 뭐랄까 힘 같은 걸 믿거든요. 영향력을. 그래서 뭐 굉장히 다큐멘터리, 논픽션은 오브젝티브하다고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메시지가 그래도 담겨 있다고 믿는데 이런 다큐를 보면서 이제 저에게도 가장 크게 영향이 갔었던 게 생각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변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 프로듀서님으로서 혹시 만약에 그런 변화에 어디언스들이 그런 변화, 생각의 변화를 할 수 있게 뭐 특별히 emphasize 했었던 포인트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앞으로의 이걸 볼 관객들이 어떻게 소비하면은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써야 되겠네. 학생들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이 작품은 이제 목표가 굉장히 명료한 편이었어요. 우선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미국에서 같이 파트너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외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원칙이 다 있었고요. 물론 이 유아를 협의회에서 생각한 그 부분과 동시에 이렇게 맞춰야 되는. 저희가 그 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게 과연 이해가 될까? 공감이 될까?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그 촬영부터 이제 편집까지 그 원칙 하나를 중심에 딱 두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맥락이 이해가 될까? 그런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뭐 편집상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마 이게 노미네이션 되기 전에 사실 한국에서의 반응은 조금 익숙한 그림들이잖아요. 다 봤던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료 감독들하고 2018년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봤는데 보고 나서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서운하게 같이 거기 고생했는데 암스테르담 갔으면 고생했네 뭐 이게 이런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아 이게 되게 익숙해서 한국 사람들은 저는 그게 그렇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불편하게 느끼는 게 맞아. 제대로 보시면. 근데 이제 하여튼 그 해외 관객들이 공감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유관력 협의회에서도 그때 이제 상영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다 못 보시고 이렇게 나가신 분들도 많고 나가서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거 하나 딱 바랄게요. 다행히도 그게 이제 그 영화 상영을 하다 보니까 잘 공감을 해주시고 잘 분노해 주시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는 그 변화라는 거는 어떤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시작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바꾸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세상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세상을 바꾸는 다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또 의미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미가 있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만드신 거잖아요. 알리는 데에는 충분히 성공하시지 않았나. 아카데미에 갔잖아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흔히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꽃을 심는다고. 근데 이제 뭐 이건 꽃이 아니라 사실 이제 그냥 저희들 이제 그냥 텃밭이 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꽃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보면 미국의 시민들이 자기 사회를 보면서 자기들이 꽃을 심어서 자기들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시조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대신에 그냥 좀 좋은 텃밭이 되면 그게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보면 또 우리 이야기 보면서 자기들한테 받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이제 미디어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사실 이제 뭐 객관이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이렇게 허상적인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중 감독이 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도 이게 되게 주관적인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은 감정이 없어요. 숫자 같은 거고, 그거는 전혀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영화로 이야기를 하면 목포 신앙에 배가 들어올 때 정말로 그때 이 감독이 촬영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들 돈 받고 그래서 둘이서 진짜 땀나면서 찍으면서 그랬는데 어머니들 진짜 기절하시고 그렇게 우시고, 저희들은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몸둘 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편집을 할 때 이제 저희들이 그 처음에는 어머님들 우시는 모습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 또 편집자하고 서로 회의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되게 쿨하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보여드리면서 울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공간을, 좋은 영화라는 거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두고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반하고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도 이렇게 다큐멘터리도 어떨 때는 텃밭 같은,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객이 판단하고 느끼고 오실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열어서, 그래서 되게 건조한 것 같지만은 이 감독은 이렇게 되게 막 팔을 벌리고 오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알려주면 이게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저씨가 네가 뭔데? 그렇잖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근데 이걸 나누는 거고 이게 뭘까라고 그냥 의문을 제시할 뿐이지. 그래서 같이 뭔가를 심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자꾸 객관, 뭐 주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체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못된 어떤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불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승준 감독도 조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걸 사회과학적으로 논의를 하지는 않지만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누군가 이렇게 시냇물에 그러다가 갑자기 퍽 퍼지면서 잔잔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이렇게 뭐 사주면서 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강처럼 거친 바다처럼 달려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정말 잘하세요. 그렇죠. 제가 그 지난번, 오늘 시사회 말고 지난번 시사회 갔을 때도 느낀 건데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때 말만 잘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그때 시사회 때 그 외국 분들이 거의 다였죠.
반응이 제가 알기로는 그날 오신 분들 반응도 되게 엄청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날의 반응이 어땠는지 자랑 한번. 그냥 그 다음날 나온 기사가 되게 좋았죠. 네, 기사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기사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어찌됐든 되게 슬프고 아프고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의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5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작품 중에 하나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은 또 좋아하시고 또 일반 사실은 이제 관객들은 좀 힘들어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 입맛에는 참 맞는 것 같아요. 탁탁탁탁. 네. 뉴욕에서 어저께 시사회 있었죠? 네. 네. 그 뉴욕에서 반응도. 뉴욕에서도 뭐 비슷하지 않았나요? 네. 거의 뭐. 네. 그 반응이 비슷해요. 항상 제가 이게 2018년 11월에 뉴욕에서 처음 뭐 월프리미어 했고 그해 이제 동시에 전에 암스테르담 갔었고 제 프로선 뉴욕에 갔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작년에 미국 쪽 영화제들을 좀 다녔고요. 그때 반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영을 할 때 이렇게 제일 먼저 그 반응이 오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선장 나올 때, 네, 선장 나올 때는 웅성웅성하고 아주 어이없는 반응들을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청와대에서 빨리 영상 보내달라고 또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비슷해요, 반응이.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상영 끝나고 나서 이제 불을 딱 키면은 눈이 이렇게 빨개져 있어요. 이렇게 훌쩍거리고 있고, 암스테르담이든 뭐 뉴욕이든 다 똑같고요. 끝나고 와서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도 그 정부가 제대로 기능 못해서 국민들이 죽고 희생됐던 그런 역사가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비슷한 아까 네 잠깐 짧게만 얘기할게요. 사실은 이제 뭐 주간, 객관, 뭐 다큐멘터리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아까 우리 이제 건 어머님이 우리 아이들이 있다 이 이야기에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은 딱 한 가지 메시지였어요. 우리 아이들은 구해주지 않아서 기다리라고 해서 당연히 기다리라고 하는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믿고, 그리고 내가 혼자 막 개인 행동을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해질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2014년 4월 16일부터 사실은 우리 엄마들은, 아빠들은 알고 있었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해준 영화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은, 제가 이제 같이 식구가 되고 가족이 돼서 보니까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막 울고 절규하고 이런 모습들을 카메라가 막 이렇게 플래시가 막 터지면서 그걸 찍으면 정말 막 숨고 싶어요. 우리는 울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찍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고, 우리 아이들이 뭐 아까 광화문 얘기하셨는데 별의별 욕이 다 많죠. 뭐 멍청해서, 뭐 애들이 뭐 바보 같아서, 뭐 등등등등. 뭐 심지어 뭐 어떤 분은 와서 잘 죽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상상을 불허하는 욕들을 많이 들어요.
엄마의 마음은 쿨번 엄마가 매일 하는 얘기인데 아이들의 명예 회복을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시간을 놓쳤던 것은 어른들의 잘못인 거고 그 영화를 그 이야기를 이제 영화는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영화라서 가장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주관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부재의 개혁은 우리 피해자들의 시선으로 그리고 희생자들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봐줬구나. 이게 제일 고마웠어요. 정권 교체된 지 2년 반이나 지났잖아요.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하겠지만 부모님들은 훨씬 더 답답하시리라 믿어요. 그 후에 지금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멈춰있는 것인지 굉장히 좀 답답한데 특조위가 또 2조 특조위도 또 만들어졌잖아요. 진상규명이 좀 나가고 있나요? 조금 더 규명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아까 박근혜 퇴진했을 때 우는 모습 나왔잖아요. 그거 박근혜 퇴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박근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도 박근혜는 세월호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건 기뻐서 온 게 아니고 억울해서 그렇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가족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건 저희들이 끝까지 가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참이 내년까지예요. 1년 더 플러스 해가지고 특별수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뭐 백서를 쓰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끝까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믿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님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혼자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움직이고 같이 움직여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진상규명은 어떻게 되든 저희 부모님들이 끝까지 할 겁니다. 네. 포스터가 보면은 배가 이렇게 세로로 태어났잖아요. 정상적이지 않게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포스터는 사실 이제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 4.16 연대에서 4.16 연대 미디어 연대에서 그 부재개혁 공동실 상영을 하기로 해서 그쪽에서 이제 포스터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그게 없었거든요. 사실 뭐 포스터를 뭐 포스터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4.16 미디어 연대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이제 여기 참석하는데 포스터가 있냐고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포스터가 없는데 어떻게 저걸 찾았어요. 미국에서 저희 미국 쪽 파트너가 검색을 하다 찾은 모양이에요. 여기 있는데 이거 뭐냐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너무 자연스럽게. 예. 근데 이제 그냥 근데 되게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되게 죄송했거든요. 감독님이 울음이 많으세요. 네, 지난번 스타일 때도 그 질문 받으시니까 우시느라고 말씀을 못 하셔서 그때도 PD님이 이어서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말이 많아요.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수많은 인터뷰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단 하나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이 볼 수 있는 영화 만들겠다. 그리고 뭐 사실 상을 뭐 이렇게 목표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미국 파트너들이 이제 30분을 그 요구를 했어요. 30분 내로 만들어요. 그때 저희들 보고 그래서 야 이거 나는 한 40분 나와야 돼. 이게 뭔가 더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스카 규정에 그때까지는 30분이었거든요. 자기들 이제 오스카를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 가운데 너무나 이게 사실 뭔 이야기니까.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와서 네. 그냥 감사한 이야기. 아직도 좀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되게 좋다 그런데 좀 뭔가 멍하기도 하고. 네. 저희들 다녔던 영화제하고 분위기도 다르고요. 수상을 하시게 되면 그 올라가죠.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수상 소감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셨어요, 감독님? 올라가서 또 울고 수상 소감 못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셨어요? 그래요. 1분이래요. 1분. 수상 소감이 1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3시간 생방송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큰 영화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이 불리는 순간부터 1분이니까 나가서 1분 안에 하고 빨리 빠져야 네. 제 생각에는 봉준호 감독님은 엄청난 수상 소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부터라도 되게 준비를 하셔서 네. 마음 아프시면서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게 있잖아요. 해피엔딩 좋아하고 슬프가 안 보고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른 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뭐 이만큼이어도 충분히 아까 막 목표하신 알리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덤으로 사는. 네, 그러니까 수상 소감 꼭 준비하시는 걸로. 네, 그리고 말씀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 영화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소식을 전하니까 저희 팬친들이 댓글로 마냥 기뻐하지만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세월호라서 기쁘지만 뭔가 한편으로는 착잡하고 이거를 기뻐해도 되나 망설여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분의 이야기와 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는 분명히 비극이죠. 그거는 슬픈 일이에요. 근데 저는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들에 더 많은 기쁜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카데미상 노미네이션 된 건 분명히 단연코 반드시 기쁜 일이에요. 사실은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그래도 여기 이렇게 포스터에 이름도 있고 같이 제작을 했다는 걸 알아서 여기 오는 게 엄마들의 부러움을 사긴 했지만 그래도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우리 큰건 어머님은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오셨어요. 너무 갖고 싶어 하셨어요. 여기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셨는데 불행 중 다행히도 우리 가족협의회 총회가 2월 8일에 있어가지고 날짜가 겹쳤잖아요. 9일이 시상식이라서 그래서 이제 우린 임원이 아니라서 자격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작년에 미국을 와서 이스타 비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이거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저희 가족분들이 이스타 비자가 꼭 반드시 72시간 전에만 되는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이게 당일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1일 날 출국하는데 미국에 가야 된다는 걸 29일 날 알려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갔다 온 두 사람이 다녀오겠습니다.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첫 번째로 노란색 드레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배우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 엄마들이 드레스까지 입고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노란색 정장을 준비를 했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부러워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올 때 저희가 아이들 명찰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왜 좋으냐면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알리게 돼서 진상규명에 대해 도움이 됐을 것 같으니까 좋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카데미 시상식. 사실 우리가 이 일이 아니면 평생 가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졸랐어요. 피디님한테 시상식 티켓 2장만 좀 내놓으라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힘써갖고 해주셨어요. 이분이
혁혁한 공을 세우셨어요. 이분이 이제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되게 해주셨고 이 두 분께 고마운 일은 거기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 명찰과 사진이 담긴 스카프를 갖고 와서 이제 명찰 이렇게 목에 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걸고 우리 주머니 뭐 아무리 뭐 비싼 옷이라도 소용없고 넣어드릴 거고 스카프 이렇게 걸고 있을 거예요. 그거만으로도 기뻐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착잡을 하지 마시고 기뻐해 주세요. 수상하건 안 하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헐리우드 그러면은 그쵸? 되게 오고 싶어하는 곳 중에 분명히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아이들한테는 헐리우드라는 곳이 아이들과 함께 꼭 가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더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 앞으로 이것이 진상 규명에 대해서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가 떠들 거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또 뭐가 있어요? 그제의 기억이 앞으로 뭐 속편을 만들 것이에요? 아니면 서로 사건에 대해서 더 진실된, 더 많이 사람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할 그런 작품을 만들 것입니다. 계속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네요. 네. 지금은 사실 그런 생각들까지 하고 있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렇게 되면 제가 머리로 또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이야기를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모르죠. 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동료 선후배 감독들이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같이 기뻐하겠죠. 그게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기획하면 이제 프로듀서가 기획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당장 뭐 다음 프로젝트로 한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또 이제 좀 이렇게 산만해서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네팔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인도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면서도 인간부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그래서 논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맞은 게 무엇일까 세월호 이야기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큰 그림은 있는데 아직 이제 이게 와야 하는 거니까 저 역시도 이게 하다 보면 딱 뜨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삶이 관계가 뭔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또 하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눈과 귀를 잘 열어두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그런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이번에 구제의 기억도 정말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둘이 먼저 만나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때 이제 이 감독님은 안 계셨고 둘이 만났을 때가 김가람 전수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 잠수사들 이야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처음에 그 기획이 안 되고 DH 영화제에서 이승훈 감독님이 피칭하는 걸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피칭한 작품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 작품을 만든 이 감독이랑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소망만 있었는데 또 미국에서 제안이 오고 또 이 감독님이 결심을 하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 영화를 만들게 되고 근데 사실 이 아까 왜 목포 신항에 배 들어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 이전에 잠깐 이렇게 그 배가 올라오는 인양 당시에 봉거차도에 우리가 같이 들어갔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가족들이 2014년 4월 16일에 그 팽목항의 기억이 악몽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기레기라는 영화들이 나왔는데 그때 너무 언론사들에게 당한 게 있었는데 정말 그날 배가 인양될 때
동거차도는 2014년 4월 16일에 폐목강하고 똑같았어요, 상황이. 거의 재연되니까 가족들의 기억이 다시, 악몽이 다시 폭발을 해갖고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가시가 거의 막 어마어마했어요. 굉장히 두 분이 또 저도 같이 많이 욕먹고 많이 이렇게 비난받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잘하시고 제가 되게 고마웠던 게 카메라로 찍어야 할 때와 카메라를 빼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빼면 이제 다른 카메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이 찍히고 싶지 않을 때 카메라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게 조용히 찍어야 될 장면을 찍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게 찍어서는 안 될 순간에는 카메라를 내려놓을 줄 아는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느낀 게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을 당한 것이 아닐까. 아마 차기작이 또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라. 그 선택의 구름에 응할 기회가 되면 아마 또 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선택을 당하셨다는 말. 아까 질문하실 거 있다고. 네. 지금 시간이 계속 길어져서 저희가 원래 1시간 반 정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괜찮으시면 10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 감독님께서 주시는 걸 보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면서 우리 사실 이거 힘들어서 못 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던 게 진정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시면서 어려웠던 건 어떤 거였어요? 이 질문 내가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서 촬영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고통스러웠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려고 하다가 또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있었는데 또 대신해 주셨네요. 그런 이게 제가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사실 현장에 가서 쓰면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저는 이게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들이 때로 되게 냉정해져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제가 같이 울면 안 돼요. 사실 그때 행복함에 그 목포 신앙에 올 때 어머님들 굉장히 크게 우시는 거 봤거든요. 바로 옆에서. 저는 그때는 전혀 안 울었어요. 그냥 되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차갑고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다룰 수 없거든요. 저는 제가 주어진 어떤 역할은 그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편집 과정도 마찬가지로 편집을 하면서 이제 많은 자료를 본단 말이에요. 편집을 할 때는 그렇게 슬프고 그런 걸 느끼기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문득 그런 때가 있어요. 문득 이제 이렇게 저는 편집을 하다가 이렇게 화면을 우연치 않게 띄워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가만히 이제 있을 때 이제 애들 표정을 그건 저는 다 영화는 안 썼지만은 그게 계속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자료를 제공해줬던 4.16 기록단이라고 그쪽에서 그들은 사고가 있고 나 얼마 안 있다가부터 초기부터 이렇게 추적 기록을 해왔단 말이에요. 옆에서 같이.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제 치료받는 가족들도 있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비하면 그래서 오 작가님은 그렇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괜찮거든요. 괜찮고 그냥 서운하지는 않고. 네, 시간 이게 꼭 끝날 때쯤 되면은 손들을 막 들으셔서 그러면 질문은 세 분이서 연달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주시는 걸로 할게요.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미국에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촛불에 관한 관심이 집중됐을 그 당시에 그 제의가 먼저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의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왔었고 또 재정적인 도움이 좀 있었는지 예,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예. 그러니까 이게 한류의 하나의 이제 이 영화가 이렇게 아카데미 노미네이트에 올라간 것도 하나 그 한류의 한 파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약간 좀 수치스럽고 국가적인 비극적인 거지만 이게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고 이걸 공개하는 게 소통한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고 성격이 어떻고 이 영화를 만드는데 어떤 재정적인 기여가 있었는지 어떤 도움을 준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한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른 질문. 네. 저는 LA에서 상담 치료사를 하고 있는 유수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직업인지라 이런 일을 겪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나 이런 걸 겪게 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오는 게 부정이죠. 왜 나한테 이렇게 오는지 또 화도 막 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시적인 어떤 디펜스 메커니즘을 잘 하다 보면 이제 승화가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한참 강조하시고 오시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는데 모든 어머님들이나 가족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아직도 화가 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원시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막 스트럭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서포트가 잘 되고 있는지 가족 안에서 아니면 가족 밖이나 이렇게 뭐 전문적인 상담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지금 진실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겨내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이나 세월호 가족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들을 서포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거저분이 하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제작 지원해 줄 때는요, 원래 이제 여기 미국에 퍼스트 룩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베이를 만든, 이베이 전시작을 만든 회사고요. 그 회사의 자회사 중에 또 이제 온라인 신문사도 있고, 또 이제 필드 오브 비전이라는 데는 이제 약간 NGO처럼 영국적인 수익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목표가 시네마틱 저널리즘이에요. 그래서 그냥 TV에 나오는 것까지도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그 회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 아주 홈페이지 가시면, 마이클 무어부터 해서 이렇게 유명한 감독들이 만든 컨텐츠들이 그중에 다 보게 돼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각 나라마다 이제 자기들 기준에 괜찮은 연출자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선택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됐고요. 앞에 이제 한류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다른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 문화들이 많이 알려지고 좀 한국 사람도 좋긴 하지만, 이제 부재기획의 한류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는 기존의 언론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생충이 아주 관심을 갖고 저도 그 영화 너무 좋아하고 재밌지만 또 동시에 생각해 보시면 기생충은 기본적으로 어떤 현실이 이제 우리가 그런 현실들이 있다는 거 다 알죠. 어쨌든 상상을 기반으로 해서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떤 한국 사회를 이야기를 할 때 기생충은 풍자잖아요.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한류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묘하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삼성, 현대, BTS가 하여튼 그런 것으로 대표되는 이렇게 알았던 나라가 지금
그걸 통해서 기생충도 보면은 한국 이야기지만 우리 세상하고 다르지 않는 거. 네. 구제교육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결국 이렇게 우리가 믿는 나라가 한순간에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어떤 어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재정은 죄송합니다. 거기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길어져야 되겠네. 저희들 이제 그 탈북자 이야기를 이제 최근에 4년 걸려서 같이 끝내서 이제 2월 11일 날 모마에서 그 상영을 하고 북미 프리미어로 같이 이성중감도 연출하고 해서 그거 하면서 이제 뭐 어쨌든 별로 안 좋았어요. 정부에서 안 좋아해서 그거 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아줌마 이야기였고 이거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안 좋았는데 이제 필드 비전에서 먼저 제작 지원을 좀 해줬어요. 제작비를. 그래서 한 30%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탄핵 우리 이제 해면서 막판에 어떻게 공무원들이 탄핵이 가까워서 마음이 바뀌었는지 지원금을 줘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섞어서 네, 그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요 처음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게 저기라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옆에서 상담을 해주시겠다 와서 상담을 받아라 그렇게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정작 필요할 때 이게 그 순간에 그게 필요 없잖아요. 가서 상담하고 싶지 않잖아요. 정작 필요할 때는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아주 조금 연기해가지고요.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신을 꼭 차려야 되기 위해서 피해자 지원법을 같이 만들었어요. 피해자 지원법에 트라우마 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안전공원, 저희 아이들 생명안전공원에 다 데려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걔는 살짝 뒤로 빠져 있는데요. 안전공원이 다 완료되면 저희 트라우마 센터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피해자가 피해자를 보듬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온마음 센터라고 해가지고 트라우마 센터 같은 기능을 조금 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온마음 센터에 이야기해가지고 저희가 마루타가 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그 많은 참사가 있었지만 아무도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꺼이 되어 드릴 테니 연구를 해주세요. 그래서 코호트 연구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저희들을 건강검진과 정신상담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일반 우울증이 아니고요. 테러를 당했을 때의 심리 상태래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전부 다 부정하고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라앉으려면 어느 정도의 진상이 규명이 되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가족들은 그렇게 박사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가족들은 서로 동료 상담가 교육도 받고 있어요. 또 우리가 나가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옆에서 같이 지켜주고 그러고 싶다고 해서 가족들이 그런 교육도 받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지금 챙기고 있어요. 네, 거의 2시간 가까이 그 졸음을 참아가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니 이 다큐를 만드셨을 때만큼 힘든 지금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같이 해오신 우리 또 LA 분들 앞으로도 같이 계속 할 LA 분들에게 한 말씀씩 인사를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마지막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네. 제가 여기 온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족분들이 그렇게 원하셨던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알리겠다라고 하는 거, 이 영화 가지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제 미국인 친구들도 있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영화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고 그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LA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사시면서 또 힘드실 텐데 그래서 좀 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게 뉴욕 가서도 마찬가지고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경민분들께서 뭐라고 이렇게 챙겨주실까. 사실은 다 바쁘시고 여기 삶이 계신데 또 어떻게 보면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근데 왔다고 밥 챙겨주고 술 먹여주고 차 태워주고 그래서 참 사람이 어떨 때 참 사람이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감사 마음이 크고요. 아카데미 이런 걸 떠나서 그 이제 뭐 아프고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아프고 화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거부하는 게 그게 우리가 말했던 진실로부터 뭔가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냥 슬프면 울어도 되고 안 하면 안 하고 부끄러우면 부끄럽다고. 그래서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부끄러우면 부끄러워해야죠. 그걸 부끄럽다고 안 하려고 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 잊혀지는 거고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인간적인 거고 부재기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인간이라는 게, 내가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음을 여기 와서 이렇게 국민분들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마음들을 또 느끼면서 되게 슬픈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많이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교민이라는 말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가슴으로 느껴지긴 사실 처음이에요. 이번에. 저도 외국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앞에 서야 되거든요. 저희가 앞에 섰을 때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항상 뒤에 계셔주셔서 너무나 큰 힘이고 든든한 뒷배, 저의 백이세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 얘기를 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부재 기업으로 왔는데 온 김에 단원고 약전도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단원고 약전 분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숫자로 자꾸 얘기하는 게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고 이제 커서 뭐가 됐을지 모를 아이들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 글 잘 쓰는 작가들이 다 모여서 만든 책이라 그 약전도 부재기업하고 똑같이 슬플까봐 못 보시는데 안 슬프거든요. 웃기는 얘기도 많고 2014년 4월 15일까지의 이야기들로만 담겨져 있으니까 좀 이렇게 많이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주시고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2014년 4월 15일까지 우리와 함께 살았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고 이 아이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는 조금씩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저희의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아카데미상 꼭 수상하는 격려의 의미에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